안녕하세요. 토지병장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산림경영관리사를 하고 농막하고 비교해서 어떤 내용인지 실무적인 내용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시 사용신고, 가설건축물 신고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가 뭡니까? 산림경영관리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농막이 있지 않습니까? 농막? 농막이 뭡니까? 농막은 농지에 있는 그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임시 가설물, 가설건축물, 그 주택 기능을 요즘에 최근 문제가 됐죠. 주택 기능으로 해서 기능하고 있는데 어떤 그 예전의 경우 원두막이죠. 원두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임야에도 산림이 있습니다. 농막도 물론 있지만은 산림경영관리사라는 것이 임야에 있거든요. 그 임야에 있는데 이 산림경영관리사 쪽에서 있어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 산림경영사하고 원두막, 농막, 그래서 이 산림경영관리사,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산막이라고도 하거든요. 산막, 농막, 산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산막도 산지이시 사용 신고가 돼 있죠. 농막도 산지이시 사용 신고입니다. 이 가설건축물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요. 그럼 보면은 여기 산림경영관리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시 사용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산림경영관리사 신축 조건으로서는 일단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 돼야 돼요. 고전산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매력이죠. 고전산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임업용, 그 다음에 공용 산지죠. 이 고전산지에서도 가능한 것이 그, 산림경영관리사입니다. 그 부지 면적은 200평방미터 미만이고 바닥 면적은 50이죠. 농막은 얼마입니까? 농막은 20평방미터 아닙니까? 여기에 아직 개정이 확정 다시 출시가 됐죠. 50평방미터 이하가 바닥 면적입니다. 꽤 크죠? 15평, 16평 정도 되는 건 크기입니다. 이하. 그래서 산속에 있는 집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산림경영시설로서 개발행위가 건축허가, 지인회권이 도로가 없어도 된다 이 얘기죠. 명기입니다. 명기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개발행위가, 건축허가, 지인회권이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죠. 농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한번 어떤 내용인데 한번 근거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청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 어떤 회신이 있었거든요. 지침이. 한번 이런 내용이 우리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있겠고요. 산지 관리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기관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점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시는 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지침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아래의 설치 조건을 충족하면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그죠? 200제곱미터 주거용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 농막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이 뭡니까? 오폐수 시설, 정화조 시설. 요게 이제 큰 우리가 늘 논란이 된 게 정화조 시설이거든요. 정화조가 있다는 얘기는 숙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오폐수소가 있다는 얘기는 그게 역시 오폐수설은 처리가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이 100분의 25 이하일 것, 여기서 50평방미터 이하일 것,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 아래쪽을 보면 좀 복잡하죠. 그 보면은 이 산림경영시안에 뭡니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화장실 설치 관련 사항. 산지관리법상에 산림경영관리자 화장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 화장실 설치 두고 있지 않음. 근데 농막은 달리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 이시 사용 신고 수리 여부는 내부 화장실을 포함하여 설치된 시설물 및 이용 시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림경영관리사 내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화장실 설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간이 화장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산림경영관리사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가능 여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가 건축법령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 창고 등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가설 건축물 신고 가능하다. 가능하죠. 가설 건축물로. 다만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시설 구조, 이해 형태, 설치 목적 등 현지 환경 현황의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있어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은 일시적, 한시적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뭡니까? 건축물로서 존치 기간이 만료되면 존치 기간이 보통 3년이거든요. 철거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이거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뭐 용도에 맞도록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신고인데 이 연장할 거는 그 실무적으로 연락처가 옵니다. 오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문제죠. 있겠죠? 가설건축물 신고가 어떤 건지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농막 거의 같죠? 같습니다. 여기서 보다 확실하게 근거를 잡기 위해서 뭐를 준비했냐면 이제 우토 등을 회수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쭉 보면은 이게 산림청장이죠. 쭉 보면은 국토교통부 회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산림청장에도 보낸 거죠. 이 산림청장이 왜 그랬을까요? 국토교통부에다가 되냐? 산림경영관리사가 일시사용 신고라든지 뭐 어떤 가정건축물 신고 되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뭐 이렇게 가정건축물 왜? 이 건축물이니까 물어봤겠죠. 그래서 물리입니다. 진료지는 산림경영관리사가 건축법 이거에 따라서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 장비 보강, 농막하고 비슷하죠. 농장비, 농기구 보강, 농기계, 작업대기 및 수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아래 요건 충족 시, 만족 시 산지 일시 사용 신고를 통해서 산지에 설치할 수 있음. 임업인이 설치한 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그렇겠죠? 그 다음에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공간의 바닥 면적이 25%, 200제곱미터 25% 얼마입니까? 이하라고 했으니까 50평방미터죠? 50평방미터 이하일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따라서 건축허가, 건축 신고대행이 아닌 뭐 간이 농립어업용시설과 농립수작물 뭐 간이철을 있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종이 이렇게 됐는데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냐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에 하며 건축법 뭐 20조, 동법 시행령 15조에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이쪽 보면은 적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뭐라고 하냐면, 이게 또 보면은 건축법, 요거에 따라서는 재해복구, 뭐 이렇게 흥행, 뭐 전람회, 뭐 공사행, 뭐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을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에 축적하려는 자는 대통령을 정하는 존치기간, 3년, 뭐 3년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설치 기준도 절차에 따라 특별시장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하고 같은 법 이거에 따라서 각호에서 가설건축물 용도,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편 15에서 뭐 1호부터 14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 조례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리의 산림경영사가 상기 법령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설건축물 추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료되나 내가 있죠? 사료되나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 형태, 설치 목적 등 현지 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회신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산림경영관리사는 보존산지에서 가능하고 임시 가설 건축물 신고로 산지 이용 신고로서 일시사용 신고로서 가능한 이 농막과 같은 유사한
그런 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을 봤으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산림경영사가 또 그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이 산림경영사가 어떤 건지, 임업인의 산림경영사 이 문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포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보전사 행위장 공례산지 이렇게 공례산지 얘기했고, 산림경영관리사는 무엇일까요?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 또는 산지에 농막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농업인은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임업인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즉 임업인이 임산물 육성, 세추나 보관, 휴식 등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을 말합니다. 주택을 건축하기 어려운 이 말하면 검토할 만합니다. 투자 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이게 그렇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해야 되고 국계법에 따른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범위에 따른 개발행 허가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외력입니다. 시행령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적과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거 보면은 그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상시설 행위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산림경영사는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지 전용 일시 사용 제한 지역이 아닌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지역은 아닌 산지면 다 되는 거죠. 보전산지, 공례산지 그런 말은 없죠.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200제곱 미만인 거,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25%, 50평방미터죠. 농업용, 숙산업용 관리사죠. 관리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사, 농업용, 숙산업 관리사, 농막, 공룡산지가 아닌 산지, 임목산지죠. 농업어업인이 설치한 시설로서 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그렇죠? 똑같이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서 25평, 50평방미터죠. 그러면 이해하죠? 공룡산지가 아닌 경우는 농업용, 숙산업용, 요것도 관리사도 농막도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런 참고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림경영관리사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가 농막의 그 농지 투자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가져왔다면, 산림경영관리사도 역시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자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조금 더 읽어보시면,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 전용, 요기지 아닌 지역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치 조건을 보니까 임업인으로서 부지 면적은 200평방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휴식 공간의 바닥 면적은 25% 이하, 그러니까 50평방미터 이하로 되어 있죠. 제가 설명을 깨놨습니다. 건물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건물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타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규정도 없고 개발행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임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임업은 어떤 겁니까? 임업은 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각호의 어느 하나 3헥타르, 3헥타르가 몇 평이죠? 1헥타르가 어떻게 됩니까? 1헥타르가 10,000평방미터죠.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3헥타르는 거의 뭐 10,000평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꽤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30,000평방미터 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그리고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늘 얘기했죠. 90일의 의미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다. 농업이랑 비슷하죠. 한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임업 경영한 자. 요게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겠죠. 우리가 가장 쉽게 임업이 될 수 있는 것이 1번이죠. 1번. 아예, 이건 뭡니까? 3만 평방미터를 임업을 매수하면 바로 임업은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임업인은 농지와 원바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산지 소재지로 주소진을 하고 90일 이상 영업을 활동해야 하는 임업 자격은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보면은 농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막은 이거 지저분하죠. 농막은 20평방미터, 산림경영사는 50평방미터 이하로 신축할 수 있는 것이죠. 건축법상의 도로가 없어도 신축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자동차 진입이 보편적입니다. 인도로 산림경영관리사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포인트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산지 내 단지도 주택을 신축할 경우라면 검토하는 것도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 쪽에 가면 그 어떤 조그마한 주택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혹시 이거 불법 건축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죠. 임시의 가설 건축물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지자체 담당자한테 건축가에 가서 임시 가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당황스러워 하신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농막과 같은 현장에서 산림경영관리사도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주 보시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